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얽매여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어려웠죠. 매일매일 끝없는 의무 속에서 지치면서도 어디에든 쏟아야 할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삶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맞이한 여유는 처음에는 낯설고 달콤하기도 하지만 곧 그 여유로움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노후에 접어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일상은 여유로워졌지만 그 여유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과거의 일과 책임에 집중했던 시간이 지금은 텅 비어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새장 속에서 나와 드넓은 하늘을 마주한 새처럼 자유는 얻었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활기차게 만드는 힘은 취미에서 비롯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취미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삶에 더 큰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무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채워넣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행복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취미는 우리의 정신을 자극하고 신체를 활기차게 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히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마음껏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에 취미는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면 좋은 15가지 취미 활동을 소개해드리며 이 취미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활동들은 단순한 즐거움뿐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또한 나에겐 어떤 것이 취미가 1위인지 순위를 매겨가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취미는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과 생각들을 음악이라는 형태로 표현해내는 과정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우리는 그 소리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고 억눌렸던 감정들이 서서히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거나 표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악기 연주는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소리로 풀어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같은 악기들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들이 주는 감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악기 연주는 마치 내면의 목소리를 음악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베토벤은 음악은 마음속의 불꽃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의 감정을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과 내면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68세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습니다. 그가 머무는 넓은 집은 점점 더 적막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홀로 남겨진 현실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기에 은퇴 후의 시간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걷던 중 우연히 오래된 중고 피아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아노가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했지만 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무료 피아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김 씨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아내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고 소리도 불안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했던 특별한 날들이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연주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었던 아내와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고 그는 연주를 통해 더 이상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아내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피아노 앞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건반을 누를 때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감정들이 음악으로 흐르며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주가 더 이상 서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피아노가 그에게 준 위로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악기 연주는 우리를 다시금 감정과 연결시켜주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만듭니다. 김 씨 할아버지의 피아노 연주가 그에게 아내와의 연결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악기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감정의 표현을 서툴러 하고 그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우리는 말이 아닌 소리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악기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내는 가장 특별한 언어가 됩니다. 두 번째 취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겉으로 보기엔 가벼운 운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이 오가는 순간순간마다 신체와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는 섬세한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탁구를 할 때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반사신경은 눈앞의 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력과 빠르게 흐르는 게임의 흐름은 우리의 뇌와 몸을 동시에 깨우게 됩니다. 탁구는 신체를 단련하는 동시에 뇌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끼기 쉬운데 탁구는 그런 신체적 변화에 맞서 우리가 다시 몸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에너지를 느끼고 순식간에 날아오는 공을 반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빠르고 민첩한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탁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탁구대만 있으면 친구, 가족, 이웃 누구와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면서도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집중력과 경쟁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탁구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젊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죠. 탁구를 치면서 우리는 손끝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신체적 활동이 주는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 시절 느꼈던 활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신체는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늘 젊다는 말처럼 탁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청춘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박 씨는 72세로 은퇴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최하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회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그 긴장감에서 벗어나 한결 편안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고 더 이상 도전할 목표가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점차 지루함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탁구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고 박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탁구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이 취미는 그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한 첫날, 박 씨는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만났고 다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즐겁게 운동을 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친목 도모 겸 편안하게 탁구를 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죠. 하지만 모임이 계속될수록 박 씨는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승부욕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점만 더 따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다음 모임 때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을 이용해 빠르게 공을 튕겨내는 그 순간의 짜릿함이 그의 마음을 자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임이 반복될수록 그는 점점 더 그 승부의 순간에 몰입하게 되었고 그의 실력도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호회에서 작은 탁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박 씨는 그 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심했고 매일 아침 탁구대 앞에 서서 연습에 열중했습니다. 그날만큼은 그의 나이가 70대가 아닌 마치 젊은 시절의 경쟁심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박 씨는 평소에 맞붙었던 동료들과 진지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기고 지는 순간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그 짜릿함이 다시금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구나. 그의 눈에 비친 탁구대는 단순한 운동 도구가 아닌 그의 새로운 도전과 열정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탁구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경쟁심과 도전 정신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탁구대 앞에 서서 공을 튕겨내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이를 잊고 청춘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탁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젊게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뇌가 깨어나고 몸의 민첩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이 작은 공 하나에 집중하는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탁구를 통해 얻는 성취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공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취미는 당구입니다. 당구는 한순간의 재미를 넘어 깊이 있는 사고와 섬세한 기술을 요구하는 취미입니다. 공을 쳐서 목적지에 넣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안에는 물리학의 법칙과 수학적 계산이 얽혀 있죠. 또한 전략적인 사고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전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구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특별한 취미입니다. 또한 당구는 경쟁의 묘미가 있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승부욕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은 단순한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그래서 당구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중장년층에게 당구는 일상 속에 새로운 도전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65세의 은퇴자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일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렸고 나름 성과를 이루었지만 은퇴 후 삶이 급격히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졌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죠. 이 씨는 처음엔 이 생활을 즐기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같이 당구나 치러 가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동네의 작은 당구장을 찾았을 때 이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대, 30대 시절 친구들과 함께 당구장에서 밤을 새우던 시절 말이죠. 그때는 단순한 재미로만 당구를 쳤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을 메워줄 취미를 찾고 있던 이 씨에게 당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어설픈 실력으로 몇 번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당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공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고 각도를 맞추고 힘을 조절하는 모든 순간이 작은 도전이었고 그 안에서 그는 몰입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당구장에서 연습하며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을 즐기던 이 씨는 어느 날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당구 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실력이 제일 낮았던 이 씨는 이번 대회에서 한 번쯤 이겨보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씨는 철저히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약점은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했죠. 당구공 하나를 쳐낼 때마다 그는 긴장감 속에서도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라운드를 거쳐 마침내 이 씨는 결승에 올랐고 예상치 못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승리의 기쁨을 넘어서 인생의 또 다른 성공을 맛본 듯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승리는 그에게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닌 나이 들어도 여전히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구를 통해 이 씨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당구는 단순한 공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작은 축소판처럼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결과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공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읽는 과정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승리로 이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씨가 당구장에서 느낀 기쁨은 단순히 게임에서 이겼다는 성취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준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성취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당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구는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나이가 들어도 승부욕을 일깨워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자신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구는 우리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가치를 안겨줍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흐려질 수 있는 자신감을 다시금 끌어올려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미는 바둑입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취미입니다. 그저 흙과 백의 돌을 번갈아 두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둑판 위에는 인생과도 같은 복잡한 전략과 선택들이 펼쳐집니다. 두뇌를 자극하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능력을 기르는 바둑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활동이죠. 인생에서 겪은 많은 경험들과 함께 바둑을 대하면 단순한 오락 이상의 성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둑은 한 수를 두기 전에 1000번을 생각하라는 옛말처럼
심사숙고하고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게임이 아니라 인생에서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들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인내심을 기르며 한 걸음씩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특히 바둑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며 결정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도 바둑과 같습니다. 때로는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순간은 생각을 깊이 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조용히 전략을 세워야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과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둑은 중장년층에게 더없이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두뇌는 여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사고와 인내심은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70대 중반의 은퇴자로 그의 인생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바쁘게 달려온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는 아들이 바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한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씨는 손자와 함께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깊은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매번 바둑을 두는 시간이 그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손자와의 교감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문득 자신의 아들과 바둑을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연락해 한 판 바둑 두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바쁘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주말에 함께 바둑판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 씨는 묵묵히 바둑돌을 하나씩 놓아가며 아들과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과 전략을 통해 아들의 생각을 읽고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바둑판 위에서 아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아들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바둑을 마치고 나서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그동안 어색하고 거리감이 있던 관계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씨는 그때 비로소 때로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의 조용한 대결이 그들 사이의 오랜 오해와 거리를 메워주었던 것이죠. 바둑은 단순한 두뇌 게임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말과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씨와 그의 아들처럼 바둑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둑은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나이가 들어도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바둑은 깊이 있는 사고와 인내심을 기르는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에서도 신중함과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바둑은 단순히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성숙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둑은 그 성숙함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과
풀리지 않던 오해들은 때때로 이런 조용한 활동 속에서 풀리기 마련입니다. 바둑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들, 즉 인내, 지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5번째 취미는 낚시입니다. 낚시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낚싯대를 던지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단순한 활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의 진정한 매력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물결의 움직임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점점 더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낚시는 그 모든 바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용히 교감하며 삶의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낚시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선 철학적인 취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으려 애쓰지만 낚시에서는 기다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배우고 고요한 물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의 작은 부분들을 다시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낚시입니다. 앉아서 물속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여유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깨달음과 마음의 평온함이야말로 낚시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낚시는 바로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낚시터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그 어떤 시계의 시간보다도 느리게 그리고 깊게 흐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씨는 66세로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사회적 성공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정씨는 은퇴 후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존경과 바쁜 일정이 사라지자 그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인생이 끝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정씨를 낚시터로 초대했습니다. 친구는 정씨에게 한번 쉬어가자며 함께 낚시를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낚시라는 활동이 그다지 흥미로워 보이지 않았지만 정씨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낚시 생활은 정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낚시터에 갔을 때 정씨는 그저 물 위에 던져진 낚싯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던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씨는 낚싯대가 물속으로 잠기길 기다리면서 문득 자신이 인생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쫓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만을 기다렸던 것이 마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죠. 무언가를 쫓느라 여유를 잃고 살았구나. 그는 물 위를 바라보며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정씨는 낚시터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그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낚싯줄에 물고기가 걸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줄을 감아 올렸습니다. 물고기의 크기나 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까지 자신이 기다리며 여유를 배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낚시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정 씨는 물고기가 걸리지 않아도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위에 가만히 앉아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시간들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고 매일이 바쁘고 치열했던 과거와는 다른 여유를 선사했습니다. 낚시를 하며 정 씨는 인생이란 결국 기다림과 여유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낚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입니다. 물 위에서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꼈던 모든 스트레스와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여유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가끔은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낚시는 그 멈춤을 가르쳐 줍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낚싯대는 마치 인생에서 우리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야 하는 순간들을 상징합니다. 물고기가 잡히든 잡히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낚시는 우리에게 인내와 여유를 요구합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낚싯대를 걷어 올리지 않고 그저 차분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또한 낚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고요한 물가에 앉아 자연의 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얻는 평온함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낚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기다림 속에서 여유와 인내를 배우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낚시는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든 아니든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마음의 평온함은 우리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취미는 걷기 및 산책입니다. 걷기와 산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언제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운동입니다. 복잡한 장비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과 관절을 지나치게 쓰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한데 걷기는 그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짧게는 집 앞 골목을, 길게는 산길이나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걷기와 산책의 힘은 단순한 칼로리 소모나 체력 증진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정리를 도와주는 동시에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내가 걷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삶의 복잡한 고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걷기와 산책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걸어도 우리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을 걸을 때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평온함을 찾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발밑에서 스치는 낙엽들, 공원에 들리는 새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걷기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돌려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어진 이 습관은 그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하던 산책은
김 씨에게 삶의 활력소이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거의 매일 아침 손을 맞잡고 동네 공원에 나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곤 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날에도 첫눈이 내리는 겨울날에도 그들의 산책은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걷기는 부부로서의 유대감을 더 깊게 해주는 순간이자 나이 들면서 더 소중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을 앓게 되면서 더 이상 함께 걷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김 씨는 그동안의 산책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그 무거움을 덜기 위해 김 씨는 홀로 아내와 함께 걷던 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걷는 그 길이 너무도 낯설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그 길 위에서 아내와의 소중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그 길을 걸으면서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의 손을 맞잡았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아내가 좋아하던 꽃을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김 씨는 그 길을 걸으며 아내가 내 곁에 여전히 함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산책을 하면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아내와의 추억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매일같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 길이 너무도 쓸쓸하고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길 위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혼잣말로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길을 계속 걸어야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삶의 일부였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걷기와 산책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체를 지탱해주며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걷기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속에 묻혀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걷기와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김 씨가 그랬듯이 걷는 동안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현재를 감사하게 여기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걷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걷기는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걷는 동안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정적으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김 씨와 아내가 그랬듯이 산책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김 씨가 아내와 함께 걸었던 시간들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 길을 걷는 것은 그 추억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걷는 동안 풀어내고,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너무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걷기는 그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느끼고 다시금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걷기와 산책은 우리 삶의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우리는 걷는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에 단 30분씩이라도 걷는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와 산책은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선사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7번째 취미는 독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식을 쌓고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한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방법이자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활동은 바로 독서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독서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행위를 넘어서 세상을 탐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때로는 미지의 지식과 감정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매개체가 됩니다.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내면의 깊이를 더하며 새로운 경험을 얻는 창구입니다. 노년기는 특히 독서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더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난 지금,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미처 읽지 못했던 책들, 또는 오래전 기억 속에서 놓쳐버린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며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톨스토이는 책은 인간이 만든 가장 조용한 친구이자 가장 신실한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독서는 단순히 정보와 지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감정적 위안을 주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은 바빠지고 자녀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때로는 배우자와의 이별 후에 홀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독서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감정과 마주하며 그 속에서 위로와 영감을 얻습니다. 독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들을 풀어내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감정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많지만 독서는 그 무게를 덜어내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놓쳤던 작은 교훈들을 다시 배우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독서의 힘입니다. 박 씨는 68세로 은퇴 후 남편을 떠나보낸 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이미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박 씨의 집에는 더 이상 분주함이나 활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텅 빈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인생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그리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그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순간들은 짧았고 다시 고요함 속으로 돌아가면 박 씨는 막연한 외로움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을 산책하다가 발견하게 된 조그마한 도서관이 박 씨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었지만 도서관에 쌓여있는 책더미 속에서 박 씨는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세상은 박 씨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책장을 넘기는 것도 어려웠던 박 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서는 그녀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을 찾고 책 속의 이야기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공허함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녀는 그들 속에서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특히 한 소설 속 주인공과 자신의 삶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인공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인생의 고독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 박 씨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와 함께 자신이 잃어버렸던 희망과 용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책을 읽는 시간 동안만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 속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는 말이 있을 만큼 박 씨는 책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감정을 만났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정을 나누고 삶의 깊이를 더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만 책 속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우리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며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서는 때로는 지혜를 주고, 때로는 위로를 건네며,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중요한 교훈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펼쳐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공통된 감정과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독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시각을 넓히며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독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로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책 속의 친구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독서를 통해 내면의 힘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꿈꾸며 여전히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주는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책과 친해져 보세요. 책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보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는 말처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8번째 취미는 작은 텃밭 가꾸기입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때때로 답답하고 바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을 끊지 않고 작은 공간에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테라스에 심은 몇 그루의 허브,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마련한 작은 텃밭은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한 그루의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그 자체로 큰 힐링이자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활동입니다. 특히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소통하는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대규모 정원을 가지지 않더라도 작은 텃밭에서 우리가 돌보는 식물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연은 마음에 고요함을 주고 흙은 생명을 준다는 말처럼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순간 우리는 그저 식물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은 우리의 일상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각박한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은 화분 속에서 자라는 한 그루의 식물, 작은 상자 속에서 싹을 틔우는 채소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자연의 순환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 비 온 후의 상쾌한 공기, 햇볕 아래에서 반짝이는 잎사귀들은 그저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연이 선사하는 작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작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텃밭을 가꾸는 과정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성취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도시 속의 작은 텃밭이 주는 기쁨은 우리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작은 성취 속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윤 씨는 70대 초반으로 은퇴 후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시골에서 자랐기에 어린 시절부터 흙을 만지며 자랐고 자연 속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을 늘 그리워했지만 도시에 사는 지금은 그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도시 텃밭 가꾸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윤 씨는 그 프로그램을 보며 나도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바로 근처의 원예 상점에 가서 작은 텃밭 상자와 흙, 몇 가지 채소 씨앗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 아파트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의 작은 텃밭은 허브와 상추, 방울토마토 등 간단한 채소들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씨앗을 심는 일이 그저 재미삼아 하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윤 씨는 큰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윤 씨는 베란다로 나가 상추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었습니다. 흙 속에서 조금씩 얼굴을 내미는 새싹들은 윤 씨의 하루를 더욱 기대감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작은 새싹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 내가 돌보는 만큼 자라나고 그걸 보는 게 너무 기뻐. 윤 씨는 상추가 자라날 때마다 작은 행복을 느꼈고 어느 날 손주에게 할아버지 텃밭에서 자란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줄게 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후 윤 씨의 텃밭은 조금씩 더 확장되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고 방울토마토가 익어가는 모습에 윤 씨는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텃밭은 그의 아파트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베란다에서 자란 채소를 보여주며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윤 씨에게 할아버지, 우리도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윤 씨는 손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해보자. 작은 텃밭에서 자라는 이 채소들은 너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알려줄 거야. 그날 이후로 손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채소를 돌보는 즐거움을 배우며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취미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삶의 리듬을 되찾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라도 씨앗을 심고 그것을 돌보며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도심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과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은 인내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흙을 손질하며 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그 안에서 삶의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특히 도시 속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 잠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이 작은 텃밭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윤 씨와 그의 손주처럼 텃밭을 가꾸는 일은 세대 간의 연결을 돕고 함께 자연을 돌보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을 줍니다. 도시에 산다고 해서 자연과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라도 우리는 그 연결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텃밭을 돌보는 일은 마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취미는 등산입니다.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신체적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산은 그 자체로 위대하다는 말처럼 산을 오르며 우리는 그 경이로운 풍경 속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쌓였던 걱정과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상쾌한 공기,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전망은 우리에게 육체적 회복을 넘어 정신적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느려지고 신체적으로도 지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등산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더불어 산속에서의 고요함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자연이 주는 생명의 에너지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등산은 혼자서도 또는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때로는 홀로 산을 오르며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산행을 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이지만 등산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과 몸 모두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나무와 풀, 돌과 흙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균형감을 되찾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등산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산의 고요함 속에서 듣는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 소리는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주며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때에는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도 나름대로 바쁘게 몸을 움직였지만 은퇴 후 그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로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혈압도 점점 높아지고 의사마저도 그에게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권했지만 이 씨는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이 씨에게 함께 등산을 가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씨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으로 가까운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첫 등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산 입구에서부터 가파른 길을 보자 이 씨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고 중간중간 쉬지 않고는 도저히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숨이 찼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이 씨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에게 친구가 주는 작은 위로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씨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탁 트인 하늘, 발밑에 펼쳐진 도시의 전경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해냈구나 라는 기분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활력과 성취감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는 친구와 함께 매주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번 다른 산, 다른 길을 걸으며 이 씨는 점점 더 건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이 차지 않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며 그는 다시금 자신의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무엇보다도 등산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고 그곳에서 얻은 생명력은 그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등산은 우리에게 단순한 신체 운동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와 성취를 배우고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합니다. 산의 고요함과 웅장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회를 얻으며 자연의 힘을 통해 치유받습니다. 등산은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산길을 걸으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무와 하늘, 그리고 바람이 주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등산은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많은 주의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등산을 통해 우리는 몸을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걸음을 맞추며 산을 오르는 그 순간들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그 안에서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결국 등산은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의 품속에서 더 많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며 느끼는 성취감, 그 속에서 만나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순간 얻는 내적 평온함은 우리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번째 취미는 요리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식사 준비를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며 향과 맛을 조합하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리는 더 이상 그저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나누며 감정을 교류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음식은 인생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처럼 요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요리를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롭고 도전적인 요리를 시도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요리만큼은 그 도전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리는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만들어보지 않았던 요리를 완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습니다. 요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게다가 요리는 언제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주방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은 더없이 크죠.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내며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요리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치고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성취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박 씨는 70세로 결혼 후 50년 동안 아내의 요리를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늘 성실하게 매 끼니를 준비했고 그 손맛은 집안의 소중한 전통처럼 여겨졌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익숙해졌고 자신이 주방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내가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박 씨는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집에 머물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박 씨는 집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대충 식사를 해결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떠올리며 그는 그녀를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방에 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시작하려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칼을 드는 법조차 서툴렀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처음 만든 음식은 엉망이었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보고 아내가 평소 어떻게 요리했는지 떠올리며 한 걸음씩 배워나갔습니다. 요리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자 박 씨는 그녀를 위해 그동안 연습한 요리 중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요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그 음식에 담긴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박 씨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맛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박 씨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박 씨는 아내를 위해 꾸준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온 사랑과 정성을 담아내며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박 씨의 음식에서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다시금 느꼈고 박 씨는 요리를 통해 아내와의 깊은 교감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활동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과 정성을 담아내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박 씨의 사연은 요리가 그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표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요리를 통해 사랑을 전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풀어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순한 재료들이 우리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 우리는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요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박 씨가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한 것처럼 우리는 요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11번째 취미는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 촬영은 단순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 선 순간을 영원히 보존하는 마법 같은 예술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지기 마련이지만 사진은 그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순간들은 더 소중하게 느껴지며 사진은 그 모든 추억을 간직하고 되새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사진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담고 그 시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풍부해집니다. 젊을 때는 놓치기 쉬운 소소한 일상이나 스쳐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진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감정이 얼마나 다양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죠. 사진은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의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더 이상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 우리는 한순간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 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가족 사진,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손주와의 첫 만남 같은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조각들입니다. 그러한 조각들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들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진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기록하는 도구이자 지나간 시간과 다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진 촬영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거창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카메라로도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입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곧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진 촬영이라는 취미를 통해 어떻게 일상의 순간들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진은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씨는 62세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치이고 가족을 돌보느라 바빴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한가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그 빈 시간이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사진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연 경관을 찍으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담는 데 집중했지만 점차 그의 관심은 가족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취미로 삼기 시작한 건 딸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파티를 즐기던 그날, 이 씨는 무심코 카메라를 들고 손녀의 웃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셔터를 눌렀지만 그 장면 속 손녀의 해맑은 미소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사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그날 이후로 가족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집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아내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아들이 주말에 집을 찾아와 함께 나누는 담소. 그 순간들은 평범했지만 이 씨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손녀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떠난 후 이 씨는 자주 그녀의 사진을 보며 그때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손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가끔씩 사진첩을 꺼내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녀가 멀리 있어도 마음속에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그 추억은 이 씨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씨는 사진을 찍기 시작한 후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지나쳐왔는지 깨달았고 그 순간들을 기록함으로써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녀와의 추억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은 그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은 단순히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우리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포착하고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 기억들을 사진이라는 형태로 보존하는 일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씨의 사연은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손녀와 함께했던 작은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음으로써 그는 그 시간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그 속에서 따뜻한 감정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우리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순간을 다시금 살아있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추억과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진 촬영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사진은 그 시간을 멈추게 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촬영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지나가는 순간들을 무심코 흘려보내지만 그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진은 그 소중한 순간을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12번째 취미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창이자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활동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일과 가정에서 벗어나 그동안 꿈꾸어왔던 곳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값진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여행은 내면을 여행하는 것이라 말했듯이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시간과 함께 축적된 경험들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로운 탐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책임에 쫓겨 어디론가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는 새로운 이야기와 추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낯선 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자유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젊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여행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곳의 공기, 사람들의 미소, 자연의 숨결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배움과 깨달음은 더욱 크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던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여행하는 것은 마음속의 문을 열고 그 너머에 있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페이지를 열어가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노후에 떠나는 여행은 더 이상 일상의 일탈이 아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모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와 성취감을 선사해 줍니다. 오늘은 그런 여행을 통해 어떻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70세의 남성으로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가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지만 항상 시간과 돈에 쫓겨 멀리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아내와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하길 꿈꾸었지만 자녀 양육과 일에 치이다 보니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비로소 그토록 원하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소박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버킷리스트에 적어두었던 여행지를 하나씩 방문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부산의 바다, 제주도의 한라산,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들까지 그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아내와 함께 걷는 길에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였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내 역시 이러한 여정 속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끽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는 갑작스럽게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두 사람은 먼 곳을 가는 대신 집 근처 산책로나 작은 공원을 함께 다녔습니다. 비록 더 이상 멀리 떠날 수는 없었지만, 김 씨는 여전히 아내와 함께한 그 짧은 산책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짧은 거리라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김 씨는 감사했습니다.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기 전, 그들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내는 김 씨에게 여기가 참 좋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아내가 떠나기 전에 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바다는 그들에게 마지막 여행이자 영원히 기억될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김 씨는 홀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내가 없었지만 김 씨는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여전히 그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바다를 다시 찾았을 때 김 씨는 그곳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여행을 통해 아내와의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김 씨의 사연처럼 여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며 그 시간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행은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를 여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맞이하는 길에서 더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머물기 쉽지만 여행은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모험과 성취감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느끼는 설렘과 감동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여행은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동안 좁은 틀 안에서 살았다면 여행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행은 우리 자신과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든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내면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누리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취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가치를 지닌 특별한 활동입니다. 물속에서의 운동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수 있는 관절 문제나 근육의 경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은 무릎이나 허리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수영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전신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수영장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몸은 가벼워지고 물의 부드러운 저항이 근육을 차분히 자극하면서 체력을 증진시키죠. 또한 수영은 단순한 신체적 운동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느끼는 시원함과 부드러운 물결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물속에서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며 우리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은 나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중력의 부담이 줄어들어 우리의 몸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마치 젊은 시절의 활기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수영을 꼽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신체적 회복과 정신적 재충전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느끼는 그 상쾌한 감각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움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수영은 단지 젊은 세대의 운동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수영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씨는 68세의 남성으로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체중이 증가하고 무엇보다 관절염으로 인해 걷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이면 다리가 뻣뻣해져 몇 발자국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그로 인해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집에만 머무르며 점점 무기력해진 그는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그에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수영을 추천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 수영은 그리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물에 빠진 경험이 있던 그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막연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회복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정 씨는 작은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겁이 났지만 주변 사람들과 코치의 도움 덕분에 그는 점차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는 몸이 굳어있는 느낌을 받았고 물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의 저항 덕분에 몸이 부드럽게 단련되었고 물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들어 통증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수영을 하면서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 씨는 매일 아침 수영장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고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움직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되찾은 덕분에 그는 친구들과 다시 산책도 즐기고 주말에는 손자와 함께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수영을 통해 얻은 건강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느끼는 평온함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수영을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쾌해졌고 삶의 활기를 되찾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영을 통해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었고 나이 들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 씨는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수영을 권하며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영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한계에 부딪힐 때 수영은 우리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물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그 안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은 우리가 다시금 젊고 활기찬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정 씨의 이야기처럼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물의 저항은 우리의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체력을 증진시킵니다. 물속에서 느끼는 그 상쾌한 감각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정신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체력 저하로 걷기나 달리기가 힘든 분들에게 수영은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은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가져다 줍니다. 물속에서의 부유감과 함께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영을 마친 후의 상쾌함은 단지 신체적인 기운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까지 가져다 줍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물속에서의 시간을 통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수영은 우리 삶을 다시금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취미입니다. 물속에서의 그 자유로움과 상쾌함은 우리를 더 젊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4번째 취미는 자원봉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지혜와 경험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은퇴 후 생기는 자유로운 시간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는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의미를 찾아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눔이 곧 삶의 가장 깊은 의미라는 말처럼 자원봉사는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뒷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나누는 만큼 얻는 것이 많습니다. 타인을 도우며 얻는 보람,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오늘은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세상과 다시 연결된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봉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박씨 할머니는 70세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손자들도 바빠지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느긋하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고 하루하루가 따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근처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책을 좋아했지만 누군가와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지원서를 냈고 곧바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열정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있어 책을 읽는 공간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을 거의 찾지 않던 한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소년은 늘 학교에서 혼자 지내며 도서관에도 거의 오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려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는 그 아이가 집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 없고 주변에 관심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씨 할머니는 그 소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올 때마다 그 소년을 챙기고 그에게 맞는 책을 추천해 주었으며 때로는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보였던 소년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직접 할머니에게 다가와 할머니, 오늘도 책 읽으러 왔어요. 라고 말할 때 할머니는 마음 깊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 소년을 통해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세상의 재미와 지혜를 가르쳐주며 동시에 자신도 잊고 있던 삶의 보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그 소년이 이제는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더 이상 도서관에서 혼자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었구나.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직업적 역할에서 벗어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주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주는 것이 많아집니다. 경험, 지혜, 따뜻한 마음 등 그 모든 것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므로 그 속에서 우리는 보람을 찾고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자신을 위한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도우며 얻는 성취감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새로운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돕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눔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채워가며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5번째 취미는 미술 및 공예입니다.
미술과 공예는 단순한 손작업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손끝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빚고 또 때로는 뜨개질을 하는 이 모든 창의적인 과정은 우리 마음속에 쌓인 감정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 속에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마치 비어있는 캔버스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어 그것을 그림으로 혹은 다른 예술적 형식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물감을 섞어가며 창작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내면에 쌓였던 감정을 해방시키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자라면서도 그 예술가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예술가의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과 공예라는 창의적인 활동은 그 마음을 일깨워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소개할 윤 씨의 이야기는 그가 그림 그리기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평화를 찾았는지에 대한 여정입니다. 윤 씨는 72세로 평생 직장과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윤 씨에게 찾아온 시간의 여유는 오히려 그에게 낯선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한 채 허둥지둥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게 된 윤 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얹을 때마다 윤 씨는 마치 인생의 한 조각을 그려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일하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가족들과의 시간, 그리고 은퇴 후의 막막함까지 그의 삶 속에서 무수히 스쳐간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은 그가 어릴 적 자주 갔던 고향의 들판이었습니다. 물감으로 푸른 하늘을 채우고 나무의 가지를 하나씩 그려내면서 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몰입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려진 나무 한 그루, 들판의 꽃,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의 윤곽까지. 그 모든 것이 그리면서도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윤 씨는 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그 속에 담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평생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나쳐 왔구나. 이제야 비로소 나만의 시간을 찾은 것 같아 윤 씨는 그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과 공예는 단순히 손을 쓰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손끝에서 피어나는 창의적인 과정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에 나만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살아온 경험과 감정들이 더 깊어지지만 그 감정들을 풀어낼 창구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품을 만들며 손끝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나 자신을 다시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술과 공예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의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손끝에서 하나하나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내심을 기르고 그 결과물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흙을 빚고 물감을 칠하며 우리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펼쳐내는 예술적인 순간들이 됩니다. 결국 그 작품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들이 담긴 우리 인생의 기록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은 시간과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창의적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술과 공예라는 취미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예술 작품들은 우리 인생의 한 조각으로 남아 우리에게 끝없는 성취감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에 하면 좋은 15가지 취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취미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악기 연주에서부터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즐거움만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지만 새로운 취미는 그러한 도전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우리 안에 잠재된 열정과 창의성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할 일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취미는 우리에게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듯이 취미 활동은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작은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탐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시간을 돌아보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여유로운 시간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취미는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하면 좋은 15가지 취미 중 여러분들의 1위는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부합되며 그 안에 충분한 의미와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1위의 취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중 하나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느끼는 소소한 기쁨은 곧 인생의 커다란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미 속에서 얻게 되는 작은 성취감과 기쁨은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